미국 LA 거리에 손흥민의 이름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9월 17일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첫 해트트릭을 성취해내고 말았습니다. 그 중계의 거리는 순식간에 축제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LA 한인타운에서 자그마한 한식당을 하고 있는 한인 이수진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LAFC로 이적해 주신 후 저희 지역은 더욱 눈에 띄게 생기가 돌고 있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준 우리 한국의 자부심을 요즘 장사를 하며 체감하고 있답니다. 그럼 제가 손흥민 선수가 저희 한인들에게 준 영향력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 사연을 소개해주는 고마운 넥스트 코리아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날 손흥민 선수가 이적을 발표한 날 저희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손흥민 선수가 저희 지역의 축구팀으로 오신다고요? 저희 한인들은 엄청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 저희를 보고 미국 친구들은 그 정도까지냐며 반응이 미지근했죠. 하지만 데뷔전 선발 출전의 분위기는 완전 바뀌었습니다. 손흥민의 열광한 미국 친구들이었죠. 단순 경기가 아니라 예술을 하고 있어라고 당시 제 친구가 외친 말이었습니다. 그날 9월 17일 원정 경기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찍이 경기를 보러 나오기 위해 335 제 가게로 모여들었죠. 경기 날의 제 가게는 매출이 배로 뛰는 날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30년 전 신혼 때부터 이 자리에서 정간해라는 한식당을 운영해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맨손으로 시작한 작은 가게였죠.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만 찾아오는 조그만 식당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 음식이 이렇게 인기를 끌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저희 딸 민지가 어릴 때는 오히려 한국 음식 냄새 때문에 창피했을 정도였습니다. 친구들이 놀러와도 김치 냄새가 난다며 싫어했었거든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 이적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세계적인 스타인 손흥민 선수가 저희 지역팀으로 온다니.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과연 이런 열기가 얼마나 지속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동안 한류 열풍이라고 해서 몇 번 기대를 했다가 실망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아침 일찍 단골 손님인 톰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톰은 50대 중반의 백인 남성으로 10년 넘게 저희 가게를 찾아주는 고마운 손님이에요. 평소에는 조용한 성격인데 그날은 좀 다르더라고요. 수진,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들떠 있는 거야? 그 축구 선수 때문에? 톰이 물었을 때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톰, 손흥민 선수는 저희에게 그냥 축구 선수가 아니에요. 저희 한국의 자부심이거든요. 제가 말했지만 톰의 표정은 여전히 의아해 보였어요. 그래도 그 정도까지 호들갑을 떨 필요가 있나? 톰의 말에 저는 조금 서운했습니다. 호들갑이라니요. 하지만 문화적 차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잘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좋게 봐요. 저희 한국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제가 설명했지만 톰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구나. 별로 와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가 미국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오후에는 한인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손흥민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수진 씨,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드디어 저희 동네에 세계적인 스타가 왔네요. 이제 한국 음식도 더 유명해질 것 같아요. 한인 손님들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도 느껴졌습니다. 혹시 외국인 손님들이 늘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는 한국 손님들과 몇몇 단골 미국인 손님들로 충분했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온다면 제대로 응대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어요. 저녁 무렵 옆 가게 사장님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옆에서 호떡 가게를 하시는 박 사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진 씨, 이번 기회에
저희도 뭔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준비요? 제가 물었더니 박 사장님이 설명하셨어요. 손흥민 선수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가질 텐데 저희가 제대로 된 음식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 음식의 진짜 맛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과연 외국인들이 저희 한국 음식을 좋아할까요?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 음식들은 외국인들에게 생소할 텐데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딸 민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친구들이 손흥민 선수 얘기를 많이 해요. 정말? 뭐라고 하던데? 한국 선수가 정말 대단하다고 해요. 그런데 엄마, 저도 자랑스러워요. 민지의 말을 듣고 저는 놀랐어요. 그동안 한국인이라는 걸 별로 내세우지 않던 민지가 처음으로 자랑스럽다고 하다니.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혹시 이런 관심이 일시적인 것은 아닐까?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당하거나 경기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동안 여러 번 기대했다가 실망한 경험이 있어서 조심스러웠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뭔가 다를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정말 특별한 선수니까요. 9월 17일, 드디어 손흥민 선수의 경기날이 다가왔습니다. 새벽 5시부터 제 마음은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날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가게에 나가서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많이 올까봐 음식 재료도 평소보다 2배로 준비했어요. 아침 8시쯤 되니까 벌써 한인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여기서 경기 보면 되죠? 단골 손님인 김 사장님이 들어오시면서 물어보셨어요. 물론이죠. 큰 텔레비전으로 함께 봐요. 제가 답하니까 김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손흥민이 우리 동네 팀에서 뛴다니. 9시가 되니까 평소에는 한산한 제 가게가 벌써 반 정도 찬 상태였어요. 모두들 손흥민 얘기뿐이었습니다. 과연 경기에서 골을 넣을까요? 아무래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손흥민이니까 뭔가 해낼 것 같아요. 사람들의 기대와 걱정이 뒤섞인 목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10시쯤 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에 거의 오지 않던 미국인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단골인 톰도 왔고 근처 사무실에서 일하는 마이크도 왔습니다. 수진, 오늘 그 유명한 한국 선수 경기가 있다며? 마이크가 물어보더라고요. 네, 손흥민 선수요. 정말 대단한 선수예요. 제가 답하니까 마이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번 봐야겠네. 그렇게 유명하다니. 경기 시작 1시간 전쯤 되니까 제 가게는 완전히 축제 분위기가 됐습니다. 한국 사람, 미국 사람 할 것 없이 모두들 기대에 찬 표정으로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조용조용 식사하던 공간이 떠들썩한 응원 카페로 변모한 거죠. 저는 이런 분위기를 처음 경험해봤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어요. 손흥민 선수가 화면에 나오자 가게 안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숨을 죽이고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기 손흥민이야. 누군가가 소리쳤고 그때부터 가게 안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시작 3분 만에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어요. 손흥민 선수가 환상적인 오른발 슈팅을 했거든요. 그 순간 가게 안이 폭발했습니다. 와, 대박. 역시 손흥민. 한국 손님들이 소리치며 일어섰어요. 저도 모르게 좋아.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미국인 손님들의 반응이었어요. 톰이 눈을 크게 뜨고 말했거든요. 우와, 정말 대단한데? 마이크도 감탄하며 말했어요. 저런 플레이는 처음 봐. 정말 예술이야.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좋은 것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16분 후에
더 큰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손흥민 선수가 직접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가게 안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한국 손님들은 서로 껴안고 기뻐했고 미국 손님들도 박수를 치며 흥분했습니다. 이게 진짜 열정이구나. 톰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이제 알겠어. 하지만 진짜 대박은 후반전에 일어났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마무리골을 더 넣으면서 해트트릭을 완성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감동적이었거든요. 가게 안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환호했어요.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구분 없이 모두 하나가 되어 기뻐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수진,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야. 정말 감동적이네. 톰이 제게 말했어요. 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이에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건. 제가 답했더니 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선수는 정말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구나. 경기가 끝났을 때 가게 안 분위기는 정말 축제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악수하고 포옹하면서 기쁨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날이었구나. 손흥민 선수가 단순히 골만 넣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줬구나. 그날 매출을 계산해보니 평소의 3배가 넘었어요. 하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과 존중이었어요. 경기가 끝나고 마이크가 제게 말했거든요. 수진, 한국 음식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손흥민이 먹는 음식이 뭔지 궁금해.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줬어요. 여보, 오늘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 뭔 일인데?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을 했는데 우리 가게에서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함께 기뻐했어. 정말 감동적이었어. 남편도 제 얘기를 듣고 놀라워했어요. 정말? 그럼 앞으로 더 바빠지겠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정말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 같다고. 손흥민 선수 덕분에 우리 한국 문화가 더 많이 알려질 수 있겠다고.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과연 이런 관심을 제대로 응답할 수 있을까? 우리 한국 음식의 진짜 맛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 손흥민 선수의 해트트릭 경기가 끝난 다음 날부터 제 가게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적했을 월요일 오전인데도 미국인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건 톰의 변화였어요. 어제 경기를 본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수진, 어제 그 김치찌개라는 거 한번 먹어볼 수 있을까? 톰이 들어오자마자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톰은 항상 불고기나 갈비 같은 무난한 메뉴만 시켰거든요. 정말요? 김치찌개는 좀 맵고 냄새가 강한데 괜찮으실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더니 톰이 웃으면서 답했어요. 손흥민이 먹는 음식이 뭔지 궁금해. 한국 선수들이 저렇게 힘이 센 이유가 있을 거 아냐? 그래서 저는 톰을 위해 특별히 덜 맵게 김치찌개를 끓여줬어요. 톰이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저는 긴장했습니다. 과연 좋아할까요? 톰의 표정이 처음에는 조금 놀란 것 같더니 곧 환한 웃음을 지었어요. 와, 이게 김치찌개구나. 생각보다 정말 맛있네. 이런 맛은 처음이야. 톰의 반응을 보고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느꼈어요. 다른 미국인 손님들도 한국 음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평소에 오지 않던 손님들이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며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각각의 손님들에게 한국 요리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비빔밥이에요. 여러 가지 나물과 고추장을 넣고 비벼서 먹는 거예요. 이 된장찌개는 콩으로 만든 전통 발효 음식이에요. 영양이 정말 풍부하답니다. 이 반찬들은 모두 김치인데 배추김치, 깍두기,
오이소박이에요. 하루 종일 한국 음식에 대해 설명하다 보니 목이 쉴 정도였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손님들 때문에 재료가 부족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보다 2배로 준비했는데도 오후가 되니까 김치가 떨어지고 된장도 부족해졌어요. 급하게 한인마트에 가서 재료를 보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트 사장님이 말하시더라고요. 수진 씨, 요즘 모든 식당이 이래요. 재료가 금세 떨어져서 저희도 주문량을 늘려야 할 것 같아요. 직원 문제도 심각했어요. 저와 남편 둘이서만 운영하던 가게였는데 갑자기 손님이 늘어나니까 감당이 안 됐거든요. 주방에서는 계속 음식을 만들어야 하고 홀에서는 손님들에게 메뉴를 설명하고 서빙도 해야 하고 정말 정신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진지하게 상의했어요. 여보, 이런 식으로 손님이 계속 늘어나면 직원을 한 명 더 구해야 할 것 같아. 다음 날 오후에는 옆 가게 사장님들과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호떡가게 박 사장님, 순대국집 이 사장님, 반찬가게 최 사장님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수진 씨, 저희도 똑같아요. 갑자기 외국인 손님들이 늘어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언어예요. 외국어로 음식 설명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 사장님도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희는 모두 한국에서 왔고 외국어가 그렇게 유창하지 않거든요. 간단한 주문은 받을 수 있지만 음식의 재료나 조리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건 어려웠어요. 그럼 우리가 함께 대응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했어요. 각자 가게의 대표 메뉴에 대한 설명서를 만들고 서로 도와가면서 손님들을 안내하는 거예요. 다들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인타운 상인들의 비상 연락망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저는 컴퓨터로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등의 설명을 만들었어요. 딸 민지가 도와줬거든요. 엄마, 김치찌개는 한국 전통 발효 배추 찌개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영양 성분도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민지가 제안해줘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현지 신문 기자가 저희 가게에 찾아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기자 제니퍼입니다. 요즘 한인타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데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손흥민 선수 덕분에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진짜 한국의 맛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인터뷰에서 말했더니 제니퍼 기자가 관심 있게 들었어요. 한국 음식의 특별한 점이 뭔가요? 발효 음식이 많아서 몸에 정말 좋아요. 그리고 다양한 야채와 함께 먹어서 영양 균형이 잘 맞춰져요. 인터뷰가 끝나고 제니퍼 기자가 김치찌개를 주문했어요. 맛을 보더니 정말 놀라워하더라고요. 이런 깊은 맛은 처음이에요. 정말 복잡하고 풍부한 맛이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뿌듯했습니다. 우리 한국 음식의 진가를 알아주는구나 싶어서요. 그 주말에 신문에 저희 가게 기사가 실렸어요. 손흥민 열풍으로 주목받는 한인타운의 진짜 맛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를 본 후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이제는 정말 문화 전도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해 설명하고 손님들의 질문에 답해드리고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생계를 위해 장사를 했다면 이제는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손흥민 선수 덕분에 저희에게도 새로운 역할이 생긴 거죠. 손흥민 선수 열풍이 시작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제게 가장 큰 감동을 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오후 3시쯤 딸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민지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정말 밝아 보였거든요. 뭔가 좋은 일이 있었나 싶어서 물어봤죠. 엄마,
오늘 학교에서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민지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뭔 일인데? 제가 궁금해서 물었더니 민지가 환하게 웃으면서 답했어요. 친구들이 저한테 한국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좋은 얘기들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민지는 학교에서 한국인이라는 걸 별로 내세우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가끔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특히 도시락에서 김치 냄새가 날 때는 정말 싫어했었는데 말이죠. 어떤 얘기를 물어보던데 제가 더 자세히 묻자 민지가 신나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제시카가 저한테 한국 음식이 정말 맛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죠. 민지의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동안 제 음식을 당연하게 여겼던 민지가 자랑스러워하다니. 그리고 마이클은 한국이 어떤 나라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은 정말 아름답고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한 나라라고 설명해줬어요. 민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민지가 한국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니. 그것도 손흥민 선수 덕분에 말이에요. 엄마, 친구들이 손흥민 때문에 한국이 정말 멋진 나라라고 해요. 저도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때 저는 민지가 어렸을 때를 떠올렸어요. 유치원에 다닐 때 민지가 집에 와서 운 적이 있었거든요. 엄마, 친구들이 제가 다르게 생겼다고 해요. 저도 금발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딸이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상처받는다는 게 너무 슬펐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민지는 완전히 달랐어요. 엄마, 이제 제가 한국인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손흥민 선수처럼 저도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지의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야 우리 딸이 자신의 뿌리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날 저녁 민지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 한국 역사나 전통 문화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친구들한테 더 많은 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민지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줬습니다. 조선시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한국전쟁, 그리고 지금의 발전된 한국까지. 우와,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도 이만큼 발전한 거예요? 민지가 놀라워하면서 물었어요.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끈기가 있고 열심히 살아요. 손흥민 선수도 그런 정신으로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야. 제가 설명해주니까 민지가 더욱 감동받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민지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한국어를 다시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민지는 어렸을 때 한국어를 조금 할 수 있었는데 학교에 다니면서 점점 쓰지 않게 됐거든요. 엄마, 저도 할머니하고 한국어로 대화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국에도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민지에게 한국어를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매일 저녁 가게 일이 끝나고 나서 1시간씩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점점 어려운 문장까지. 민지가 정말 열심히 배우더라고요. 일주일 후에는 민지가 학교에서 한국 문화 발표를 하겠다고 했어요. 엄마, 제가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발표하고 싶어요. 도와주실래요? 물론이라고 했죠. 저는 민지를 위해 김밥과 떡볶이를 만들어서 학교에 보냈어요. 그리고 한복도 빌려서 입혀줬습니다. 그날 오후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정말 신이 나 있었어요. 엄마, 발표 대성공이었어요. 친구들이 김밥이 정말 맛있다고 하고 한복도 정말 예쁘다고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한국 문화가 정말 흥미롭다고 하셨어요. 민지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친구들이 저희 가게에도 와보고 싶다고 해요. 언제 데려와도 될까요? 민지가 물어보더라고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데려와. 엄마가 맛있는 음식 많이 만들어줄게.
제가 답하니까 민지가 정말 기뻐했어요. 그 주 토요일에 민지가 친구들 5명을 데리고 왔어요. 모두 민지와 같은 나이의 고등학생들이었는데 정말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민지 엄마님. 저희는 민지 친구들이에요. 아이들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김치찌개와 불고기, 비빔밥을 준비했어요. 아이들이 한국 음식을 먹어보는 모습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맛보더니 점점 맛있다고 하면서 많이 먹더라고요. 민지, 너희 엄마 요리 정말 맛있다. 이런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어서 부럽다. 친구들이 민지에게 말하는 걸 듣고 저는 정말 기뻤어요. 그날 이후로 민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해 당당해졌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게 됐어요. 학교에서도 한국 관련 프로젝트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친구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려주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날 밤 민지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손흥민 선수한테 정말 감사해요. 저한테 자부심을 심어주셨거든요. 이제 저도 손흥민 선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지의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성장하고 있다니. 민지의 변화를 보면서 저는 더 큰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제 가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인타운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상인회분들과 함께 특별한 계획을 세워보기로 했어요. 그날은 월요일 오후였는데 한인타운 상인회 긴급회의가 있었습니다. 호떡가게 박 사장님, 순대국집 이 사장님, 반찬가게 최 사장님, 그리고 한복가게 윤 사장님까지 모두 15명 정도가 모였어요. 회의 장소는 상인회 사무실이었는데 모두들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손흥민 선수 덕분에 저희 한인타운에 관심이 정말 많아졌잖아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우리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리면 어떨까 싶어서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다들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박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수진 씨 말이 맞아요. 저희 가게도 외국인 손님들이 정말 많이 늘었는데 그분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걸 보니까 뭔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사장님도 동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각자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는 손흥민 특별 이벤트를 기획하기로 했어요. 각 가게마다 손흥민과 관련된 특별 메뉴를 개발하고 한국 문화 체험 코너도 만들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하나씩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니 가능할 것 같았어요. 제가 맡게 된 역할은 손흥민 정식 개발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좋아할 만한 영양가 높은 한국 음식들로 구성된 정식을 만드는 거였어요. 집에 돌아가서 남편과 함께 메뉴를 고민해봤습니다. 여보, 손흥민 선수 같은 운동선수들에게 좋은 음식이 뭘까? 글쎄, 단백질도 중요하고 비타민도 필요하겠지. 그래서 저는 인터넷으로 운동선수들의 식단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한국 음식 중에서 이런 영양소들이 골고루 들어간 음식들을 찾아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연구한 끝에 손흥민 파워 정식이라는 메뉴가 완성됐어요. 현미밥, 삼계탕, 시금치나물, 도라지 무침, 김치, 미역국으로 구성했습니다. 각각의 음식이 어떤 영양소를 제공하는지도 설명서를 만들었어요. 삼계탕은 단백질과 콜라겐, 시금치는 철분과 비타민, 도라지는 기관지에 좋고 김치는 유산균과 비타민C가 풍부하다는 식으로요. 메뉴를 완성하고 나서 시식회를 했어요. 다른 상인회분들과 몇몇 단골 손님들을 초대해서 맛을 봐달라고 했거든요. 톰도 와줬어요. 수진, 이건 정말 완벽한 식사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을 것 같아. 톰의 반응을 보고 저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손흥민 에너지 호떡을 개발하셨어요. 기존 호떡에 견과류와 대추, 꿀을 넣어서 운동선수들에게 필요한 빠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만드신 거였어요. 이 사장님은 손흥민 스태미나 순대국을, 최 사장님은 손흥민 건강 반찬 세트를 준비하셨습니다. 한복가게 윤 사장님은 한국 전통 문화 체험 코너를 담당하셨어요. 한복 입어보기, 한지, 공예 체험, 서예 체험 같은 프로그램을 준비하신 거였어요.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통 문화도 함께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윤 사장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처음에는 부담이 많이 됐어요. 과연 제가 한국 문화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거든요. 저는 그냥 평범한 식당 사장일 뿐인데 갑자기 한국 문화 홍보대사 역할을 해야 한다니. 하지만 민지가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엄마만큼 한국 음식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신 있게 하세요. 이벤트 준비를 하면서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각 음식의 역사와 영양학적 가치, 조리법의 과학적 원리까지. 예를 들어 김치의 경우 유산균 발효 과정에서 어떤 영양소들이 생성되는지, 고추의 캡사이신이 신진대사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같은 것들이요. 또한 다른 상인분들과 협력하면서 한인 공동체의 결속력도 느낄 수 있었어요. 평소에는 각자 자기 가게 일만 하느라 바빴는데 이번 기회에 함께 뭔가를 만들어간다는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을 모으니까 더 큰 일을 할 수 있네요. 박 사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벤트 홍보도 함께 했어요. 현지 신문에 광고를 내고 소셜미디어에도 올리고 입소문도 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 경기가 있는 날에 맞춰서 이벤트를 열기로 했어요. 경기를 보러 온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도 체험할 수 있도록 말이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가장 뿌듯했던 건 사명감이 생겼다는 거였어요. 이제는 단순히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축구로 한국을 알린다면 저희는 음식과 문화로 한국을 알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제 변화를 놀라워했어요. 여보, 요즘 당신 정말 달라졌네. 뭔가 일에 대한 열정이 생긴 것 같아. 그럼요.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알겠어요. 손흥민 선수 덕분에 저희에게도 새로운 역할이 생긴 거죠. 드디어 이벤트 날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나니 정말 기대됐어요. 과연 사람들이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을 좋아할까요? 한국 문화의 진짜 매력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벤트가 시작되고 처음 이틀 동안은 정말 성공적이었습니다. 한인타운에 평소보다 3배 가까운 사람들이 몰려왔고 모두들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을 정말 좋아해 주셨어요. 손흥민 정식도 인기가 좋았고 한국 문화체험 코너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뿌듯하고 행복했어요. 하지만 사흘째부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건 주차 문제였어요. 평소보다 너무 많은 차들이 몰려오면서 한인타운 주변 도로가 막히기 시작한 거죠. 주변에 사시는 미국인 주민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오전에 첫 번째 민원이 들어왔어요. 한인타운 바로 옆 주택가에 사시는 존슨 부인이 상인회에 전화를 하신 거였습니다. 요즘 너무 시끄럽고 차도 많아서 생활하기 힘들어요. 뭔가 대책을 세워주세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정말 당황했어요.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분들에게는 불편을 끼치고 있었던 거니까요. 더 큰 문제는 소음이었습니다. 한국 문화 체험을 하면서 사람들이 신나게 웃고 떠드는 소리, 그리고 전통 음악까지 더해지니까 평소보다 훨씬 시끄러웠던 거예요. 특히 저녁 시간대에는 손흥민 경기를 보면서 응원하는 소리까지 더해져서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수요일 오후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시청에서 담당자가 나와서 소음 측정을 하더니 기준치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대로 계속되면 영업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의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이벤트가 문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 상인회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든 상인분들이 모였는데 분위기가 정말 무거웠어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네요. 박 사장님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너무 흥에 겨워서 주변을 생각하지 못했나 봐요. 이 사장님도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책임감을 많이 느꼈어요. 제가 이벤트를 제안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봅니다. 죄송해요. 제가 사과했더니 다른 분들이 말리셨어요. 아니에요, 수진 씨. 저희 모두가 함께 결정한 일이에요. 이제 해결책을 찾아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변 주민들과 대화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희의 의도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보자는 거였어요. 저는 상인회 대표로 나서서 주민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두려웠어요. 과연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오해만 더 생기는 건 아닐까 걱정됐거든요. 목요일 오후에 주민 대표들과 만나는 자리가 마련됐어요. 존슨 부인을 비롯해서 5분이 오셨는데 처음에는 표정이 좀 딱딱하셨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인타운 상인회를 대표해서 나온 이수진입니다. 먼저 최근에 소음과 주차 문제로 불편을 끼쳐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과했더니 존슨 부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지더라고요. 저희가 일부러 문제를 일으키려고 한 건 아니에요. 다만 저희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싶어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주변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했네요. 그리고 저는 손흥민 선수가 저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번 이벤트가 왜 중요한지 설명했어요. 손흥민 선수는 저희 한국인들에게 정말 큰 자부심이에요. 오랫동안 저희가 미국에서 조용히 살아왔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 문화를 이웃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평화로운 생활을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존슨 부인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사실 저희도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냥 시끄럽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제안했어요. 그럼 한번 저희 이벤트에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조용한 시간대에 한국 음식도 맛보시고 문화도 체험해 보세요. 다른 주민분도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래도 소음 문제는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저희가 시간 제한을 두고 음량도 줄이겠어요. 그리고 주차 문제도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더니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이벤트 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어요. 둘째, 음악 소리를 절반으로 줄이고 응원도 실내에서만 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한인타운에서 떨어진 곳에 임시 주차장을 마련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기로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을 이벤트에 초대한 거였어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주민 특별 시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한국 문화를 체험하실 수 있어요. 제가 제안했더니 주민분들이 관심을 보이셨어요. 토요일에 주민 특별 시간을 운영해보니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존슨 부인을 비롯해서 10명 정도의 주민분들이 오셨는데 모두들 한국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문화 체험도 즐거워하셨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네요. 정말 건강한 맛이에요. 존슨 부인이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말씀하셨어요. 한복 체험도 인기가 좋았어요. 윤 사장님이 직접 한복을 입혀드리면서 한복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설명해드렸거든요. 이렇게 아름다운 전통 의상이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주민분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면서 정말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주민분들이 저희를 이해해 주시기 시작했고 오히려 응원해 주시기도 했어요. 수진 씨, 이런 좋은 문화를 가지고 계셨구나. 앞으로도 계속해 주세요. 존슨 부인이 제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좋은 일을 할 때도 주변을 배려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진심으로 소통하면 서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갈등이 생겼을 때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화하는 게 해결책이라는 것도 배웠고요.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여보, 이번 일 정말 잘 처리했네. 당신이 이렇게 리더십이 있는 줄 몰랐어. 저도 놀랐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그냥 피했을 텐데, 이번에는 용기를 내서 정면 대응을 했거든요.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배운 게 아닐까 싶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말이에요. 갈등을 해결하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LAFC 구단에서 손흥민 선수가 한인타운을 방문하고 싶어 한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상인회 회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을 때 저는 정말 꿈인 줄 알았습니다. 수진 씨, 큰일 났어요. 아니, 좋은 일이 생겼어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어보니 회장님이 숨을 고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손흥민 선수가 한인타운에 오신다고 해요. 그것도 다음 주에요. 저는 전화기를 놓을 뻔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정말로? 정말이세요? 농담 아니시죠? 제가 다시 물어보니 회장님이 웃으면서 답하셨어요. 정말이에요. 구단에서 공식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손흥민 선수가 한인 커뮤니티와 만나고 싶다고 하셨대요. 더 놀라운 건 손흥민 선수가 저희 가게를 방문 장소로 지정했다는 거였어요. 구단에서 한인타운에서 가장 대표적인 식당을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정가네를 추천했어요. 수진 씨가 요즘 한국 문화 알리는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회장님의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민지야, 큰일 났어. 손흥민 선수가 우리 가게에 온다고 해. 남편과 민지가 처음에는 믿지 못하더라고요. 정말이야? 농담 아니지? 민지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정말이야. 다음 주 토요일에 오신다고 해. 그 순간 민지가 소리를 질렀어요. 와, 정말이에요? 손흥민 선수를 직접 만날 수 있다고요? 민지의 반응을 보니 저도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손흥민 선수가 저희 가게에 오시는구나. 꿈만 같은 일이 현실이 되는구나. 다음 날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었는데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았어요. 먼저 가게를 완전히 새로 단장해야 했습니다. 벽지도 새로 바르고 바닥도 새로 닦고 테이블과 의자도 모두 정리했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위한 특별 메뉴도 준비해야 했죠. 한인 커뮤니티 전체가 나서서 도와주셨어요. 호떡가게 박 사장님은 가게 인테리어를 도와주셨고 이 사장님은 청소를 도와주셨어요. 윤 사장님은 한국 전통 장식품들을 빌려주셨고 최 사장님은 최고급 재료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정말 온 동네가 하나가 되어서 준비하는 기분이었어요. 수진 씨, 이번 기회에 우리 한인타운을 제대로 알려야죠. 박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요. 손흥민 선수가 오시는 만큼 최고의 음식을 준비해야죠. 제가 답했더니 모든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말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메뉴 준비가 가장 중요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저는 인터넷으로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를 찾아봤어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스타일의 요리를 선호하시는지 알아보려고요. 다행히 손흥민 선수가 평범한 한국 가정식을 좋아한다는 인터뷰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정성스럽게 만들 수 있는 한정식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갓 지은 쌀밥,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그리고 제가 직접 담근 김치까지. 모든 재료를 최고급으로 준비했어요. 특히 쌀은 경기도에서 직접 가져온 특급 쌀을 사용했고 고기도 최상품으로 골랐습니다.
사흘 전부터는 매일 연습을 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오시는 시간에 맞춰서 음식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타이밍을 맞춰봤거든요. 남편과 민지도 도와줬어요. 엄마, 이 정도면 정말 완벽해요. 민지가 맛을 보고 말했어요. 하루 전날 밤에는 정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정말로 손흥민 선수를 만날 수 있다니. 꿈에서나 그릴 수 있었던 일이 현실이 되는 거니까요. 혹시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손흥민 선수 방문 예정 시간 1시간 전부터 가게 앞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한인들뿐만 아니라 미국인들도 많이 왔어요. 톰도 와서 저를 응원해줬어요. 수진, 오늘 정말 큰 날이네. 축하해. 오후 2시 정각 검은 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차 문이 열리면서 정말로 손흥민 선수가 나타났어요.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그분이 바로 제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쓰러질 뻔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수진님이시죠?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직접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감동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영광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와, 정말 정갈하고 좋네요. 어머니가 하시는 음식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게 전해진 것 같아서요. 제가 준비한 한정식을 드시면서 손흥민 선수가 계속 칭찬해 주셨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런 집밥 먹은 지 정말 오래됐네요. 김치도 정말 잘 익었어요. 어머님이 직접 담그신 거죠? 손흥민 선수의 칭찬에 저는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손흥민 선수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신 때였어요. 어머님 같은 분들 덕분에 제가 힘을 얻습니다. 외국에서 힘들 때마다 이런 따뜻한 고향의 맛을 생각하면서 버텨왔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30년간의 이민 생활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지도 손흥민 선수와 사진을 찍고 사인도 받았어요. 민지 양 공부 열심히 하고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어려울 때가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민지에게 해주신 말씀에 민지가 정말 감동받더라고요. 1시간 정도 머무시면서 손흥민 선수는 다른 상인분들과도 인사를 나누셨어요. 모든 분들이 정말 감격해 하셨어요. 선수님 덕분에 저희가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박 사장님이 말씀드리니까 손흥민 선수가 답하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떠나시기 전에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앞으로도 계속 맛있는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세요. 저도 축구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 깊이 새겨졌어요. 손흥민 선수가 떠나신 후에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하루였어요. 손흥민 선수 방문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한데 더 놀라운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손님들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다녀간 식당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월요일 아침부터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어요. 문을 열자마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멕시코 사람, 중국 사람까지 정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드신 음식을 저희도 먹어보고 싶어요. 모든 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단순히 음식만 드시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정말 많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반찬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식사를 하나요? 젓가락 사용법을 가르쳐 주세요. 저는 하루 종일 한국 문화 해설사가 된 기분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어떤 할머니의 이야기였어요. 70대 정도로 보이는 미국인 할머니였는데 손자와 함께 오셨더라고요. 제 손자가 손흥민을 정말 좋아해서 함께 왔어요.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 할머니가 김치를 처음 드셔보시는데 정말 맛있다고 하시면서 만드는 법까지 물어보시더라고요. 할머니, 김치는 정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져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발효시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 할머니가 정말 감탄하시더라고요. 우와,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구나. 그래서 저는 결정했어요. 정식으로 한국 요리 클래스를 열어보자고. 관심 있는 분들에게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죠. 남편과 상의해보니 남편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요리를 정말 잘하잖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면 좋겠어. 첫 번째 요리 클래스는 다음 주 토요일에 열기로 했어요. 김치 만들기 수업이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어요. 10명 정도 예상했는데 20명이 넘게 신청하신 거예요. 톰도 신청했고 존슨 부인도 오겠다고 하셨어요. 수업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정말 설렜어요. 제가 평생 해온 요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게 이렇게 보람 있을 줄 몰랐거든요. 민지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엄마, 제가 통역도 해드릴게요.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설명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수업날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셨어요. 젊은 커플부터 중년 부부, 그리고 할머니까지. 모든 분들이 정말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김치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정성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야 맛있어져요. 제가 말씀드리니까 모든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실제로 김치를 만들어 보는 시간이 가장 재미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던 분들도 점점 재미있어 하시면서 열심히 따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좀 더 세게 주무르면 되나요? 질문도 정말 많이 하셨어요. 톰이 김치를 처음 만들어 보면서 말했어요. 수진, 이거 정말 어렵네. 이런 정성스러운 음식을 매일 만들어 왔다니 정말 대단해. 톰의 말을 듣고 저는 뿌듯했어요.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일이었구나 싶어서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모든 분들이 자신이 만든 김치를 가져가셨어요. 일주일 후에 맛있게 익으면 연락 주세요. 그럼 다음에는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니까 모든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일주일 후 정말로 연락이 많이 왔어요. 김치가 정말 맛있게 익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좋아해요. 다음 수업은 언제예요? 이런 반응들을 보니까 저는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다른 메뉴로 요리 클래스를 열기 시작했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떡볶이까지. 매번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단골로 오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어느새 저는 한인타운에서 유명한 요리 선생님이 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변화는 민지에게 일어났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만난 후 민지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한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됐고 한국 역사와 문화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도 나중에 엄마처럼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민지는 학교에서도 한국 문화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한국계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학생들도 많이 참여했대요. 엄마, 우리 동아리에서 한국 문화 축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엄마도 도와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라고 했죠. 학교 한국 문화 축제에 가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전통 춤을 추고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한국어로 노래도 부르더라고요. 민지가 그 모든 걸 기획하고 준비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민지야, 정말 대단하다. 엄마가 못 해본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제가 민지에게 말했더니 민지가 답했어요. 엄마가 먼저 시작해 주셨잖아요. 저는 엄마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주신 용기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저희 가게는 한인타운의 상징적인 장소가 됐어요. 관광 가이드북에도 실리고 현지 신문에서도 여러 번 소개됐어요. 하지만 가장 뿌듯한 건 새로 이민 온 한국인 가족들이 저를 찾아오는 거였어요. 얼마 전에도 한국에서 갓 이민 온 가족이 왔어요. 아이가 학교 적응을 힘들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한국인이라고 놀림받는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예전에 제가 생각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면서 손흥민 선수 이야기와 저희의 변화 과정을 들려드렸어요. 정말요? 그럼 저희 아이도 당당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이제 우리도 당당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손흥민 선수 덕분에 저희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구나. 단순히 경제적인 성공을 넘어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됐구나. 저는 이제 확신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저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자부심이었다고.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 일을 해나갈 거예요. 한국 문화를 알리고 새로 오는 이민자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서로 다른 문화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손흥민 선수처럼 제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요.